4월 20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적화 통일을 위한 지하 조직을 만들고 경찰서 무기 탈취 계획 등을 세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과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각종 불법 시위 등을 진행하며 정치 조직으로 변질된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이 모두 한국외대 출신입니다. 또 뒤에 저들을 보십시오. 저희는 단지 탄핵 반대 시국 선언만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탄핵 찬성 시국 선언이 있다면 탄핵 반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오명을 싣고 국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정상화를 위해 300여 명의 동문과 함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삐라까지 뿌리네 병신새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대한 수호하자! 수호하자! 사기 탄핵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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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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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반국가 세력의 부정선거와 자유대한민국 정복 지도를 세계에 알리려고 합니다. To all who cherish democracy, I stand before you today to expose the undeniable tru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unlawfully interfering in South Korea's elections, manipulating our democracy from the shadows. Corrupt politicians working hand in hand with the CCP and the North Korea are trampling on our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seeking to unjustly imprison and impeach our president. This is an attack on freedom. This is an assault on democracy. I call upon the world, listen to the voices of those fighting to defend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Do not turn a blind eye. Stand with us in our struggle for justice and truth. 함께 외쳐주십시오.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감사합니다. 다음 연습.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19학번 김영수라고 합니다. 정치학도인 제가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은 다수의 폭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다수의 권력이 다수의 의사를 잡고 그것이 절대적인 정의라고 착각되기 쉽고 소수의 의견을 비판하고 억압하며 이는 왕이 지배하는 전제국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 지난 정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는 180석 이상, 이번 국회에서는 190석 이상의 절대 의회 권력을 차지하고 횡포를 벌이고 있습니다. 29건의 탄핵안, 단독 감행 계산안, 특검법을 비롯한 다수의 위헌적 입법, 이것이 의회 독재, 국회 문란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폭정을 막는 마지막 보루는 법치주의여야 합니다. 누구도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치를 실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헌법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법관들이 입맛대로 법률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수처와 헌법재판소가 최근 탄핵 국면에서 보인 행태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공수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했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재활용했어, 재활용.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억지 논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처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위해 대통령 체포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12월 31일 서부지법이 1차로 발부한 체포영장에서는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조문이 체포 집행에 걸림돌이 될까봐 판사가 의미로 이 법조항을 영장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누가 판사 개인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었단 말입니까?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위해 판사 쇼핑, 영장 쇼핑 벌였습니다. 본래 공수처 권한은 중앙지법인데 내란죄로는 중앙지법에서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서부지법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서부지법은 우리법연구회, 그 악명 높은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대부분인 좌파 법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수사부터 영장 청구, 그 다음에 발부까지 모두 불법으로 접촉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그리고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간에 선거법 야합으로 만들어진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조직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년에 200억 넘는 예산 쓰면서도 지난 4년간 기도 단 5건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세금 먹는 하나 그 자체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즉각 사퇴하고 공수처 해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공수처 해제하라. 저와 함께 외쳐주십시오. 영장 쇼핑, 판사 쇼핑, 공수처는 해체하라! 해체하라. 불법수사 자행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얘기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헌법재판소, 헌정질서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 이 시대 어른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자 우리 법재판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장 문영배 재판관 얘기하겠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이재명이랑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입니다. SNS로 소통했던 사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민선 재판관 친동생 민병 소속입니다. 그 사람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남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윤석열 탄핵 촉구 시 이국 선언에 이름 올라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우리법재판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있어, 이거? 문제의식 느끼고 기피 신청했지만 역시 몇 개를 한 거야? 기각되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불공정함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변론길 마음대로 지정하고 증인 15대 대통령 참여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탄핵 소추사유에서 내란죄 처리했습니다. 내란죄 왜 처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이재명 대선 앞당기려고 내란죄 처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이런 민주당 입장에 헌재가 발맞춰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재판부가 또 뜯길까봐 소심하게 이거 말 안 되죠? 슬그머니 하는 거 봐. 안 됩니다. 탄핵죄 철회하면 내란죄 철회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서 재의결해야 됩니다. 재의결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 기각 결정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기울어진 운동장 헌재는 박성하라. 박성하라. 박성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보냈습니다. 서슬퍼런 2016년 겨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 비난했습니다. 정교조 교사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광화문 시위 나가봐라 이랬던 시대입니다. 조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면 일베딱지 붙였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쟤네들 보십시오. 우리한테 그우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그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소시민이자 취업 걱정에 눈앞이 깜깜한 대학생이자 취업 준비생입니다. 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외대를 이석기에 먹여, 임수경에 먹여, 김재환에 먹여가 아니라 여기 모인 애국 청년들에 먹여 여러분들 학교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외대를 대진영의 본거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본거지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탄한다. 유탄한다. 존경하는 외대 학우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포츠학과 석사과정 정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치열한 싸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같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세력과 처절한 싸움을 하는 제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식이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저는 국가 비상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반국가 세력들이 만연한 줄 몰랐습니다. 불법이 판을 쳐도 무감각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우리의 체제를 뒤흔들고 불법과 몰상식으로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속이고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자유와 정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떤 편에 서야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 뒤에 있는 터널을 보십시오. 왜 우리 한국 애들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저렇게까지 동원해서 방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대 용인 캠퍼스가 경기 동부의 뿌리이고 세진면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석기와 임수경입니다. 여러분, 이석기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간첩. 통진당에서 내란을 모의하다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위원장당 해산 심판을 받아 통진당이 해체되기까지 했습니다. 임수경은 또 없었습니까? 1989년 천대엽 대표 자격으로 북한 평양에서 열린 세계 학생 축전에 참석하며 대한민국의 법을
전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지냈습니다. 이처럼 반 국가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부 구석구석까지 그들의 세포 조직을 뻗쳐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 관련 스파이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분란을 일으키라는 지령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일들이 민주당과 민노총 시민단체들에 의해 지금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 기밀이 중국으로 유출사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 사건을 박탈시켰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주요 자리에 앉히며 국정원을 식물정보 기관으로 그 위상을 지하 끝까지 추락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간첩법은 적국, 즉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합니다. 적국의 개념이 북한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중국 간첩 활동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도 민주당은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에도 반대하며 법안 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국을 돕는 민주당과 친중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너무 잘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걸렸죠? 이들은 2년간 다른 군사시설도 촬영을 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려 우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할 법도 여건이 블랙유학생단을 유출했으나 그 유출 대상이 중국인이어서 공무원만 처벌하고 유출 대상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기술 유출, 국정원의 직원이 중국의 기밀을 전달한 사건, 해군 사병이 고작 1,000만 원에 주한미군 훈련 기밀을 넘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맞습니다. 중공이나 북에서 나타난 간첩 조직을 넘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자생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계속 모르고 있었을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낱낱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탄핵의 족쇄에서 벗어나 이런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쫓겨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중공에게 지배당해 홍콩처럼 위구르처럼 자유도 민주주의도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언론 지금의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동하며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레거시 미디어에 나오는 것만 보고 속지 마시고 직접 검색해서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나가고 나면 다 검열당해 진짜 직접 열심히 한다. 찾아볼 수도 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030 여자 여러분, 목소리 내기 힘든 거 압니다. 저도 성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 저들에게 집에 나갈 겁니까? 아닙니다. 용기 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와 함께라면 저들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나가 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CCPR!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사기 탄핵! 축하합니다.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사기 탄핵! 사기 탄핵!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감사합니다. 야, 목이 저렇게 아파도 검증하라. 안녕하십니까 한국 외대 선배님들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한국 외대 25학번 진우찬입니다. 우리는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저는 치열한 체제 전쟁 속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야당과 그 외 세력을 규탄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경제는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첨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첨단 산업과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첨단 산업은 이미 중국에 역전당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를 추격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우리와 초격차에 걸리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 통과를 질질 끌었습니다. 뺐습니다. 첨단 산업을 망치려고 작정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은 전기입니다. 24시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원전입니다.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만큼이나 기업 경영의 자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이 소중한 과학기술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막는 간첩죄 개정을 막는 반국가 정당 어느 정당이 된다. 또한 산업 스파이가 활기를 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직원 감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25만 원을 뿌리면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물가 상승을 부추겨서 민생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외에도 양곡관리법, 민주화 유공자법, 검수완박법 등 수많은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을 쏟아내며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민주당! 여러분, 거대 야당은 끊임없는 거짓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민주당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숭숭 난다며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산 소고기 주요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우리 머리에 구멍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민주당과 사드 배치 단체 단체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우리 몸이 튀겨지고 차례가 썩는다고 선동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된 2023년까지 괴담을 벗는데 수많은 우리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에는 노 재팬 운동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2023년 민주당은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 방류 오염수가 우리 바다를 덮는다. 이 선동 대행에 무려 우리 국민 혈세 1조 6천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반과학 거짓 선동을 이끄는 반국가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여러분? 거대 야당은 무제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명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탄핵을 남발하여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무제한 탄핵에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탄핵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탄핵 예산을 통과시켜놓고는 추가 경정 예산을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추경이 긴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추경안의 핵심을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의 예산안이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탄핵에 이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사회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카톡 등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국민들을 처벌하겠답니다. 가짜뉴스의 기준이 뭡니까? 거짓 선동을 일삼는 민주당이 할 말입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키고 휴전협정 이후에도 판문점 돕기만의 연평해전, 천안함 필격, 미사일 도발, 오물 범산 살포 등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세금으로 만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무려 9.19 합의를 3,000번 이상 위반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위장평화 쇼 이거 아닙니까? 존나 웃겨. 저 뒤에 피켓 가리면서 북한의 도발이 자리 있을 때마다 잡아놓고 북한의 편을 존나 들며 웃겨.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북한은 공생 세력이니까 맞습니다. 탈북자로 낙인 찍고 덴마크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막은 사람 누구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문재인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여러분, 통합진보당 들어보셨습니까? 네! 북한 체제를 추종하고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여 해산된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 출신 중에 이석기 그리고 김재현 등이 부끄러운 우리 외대 선배입니다. 이들이 우리 선배 너무 부끄럽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제2의 통합진보당이라고 불리는 진보당을 원내로 입성토록 도왔습니다. 빨갱이 정당과 함께하는 반국가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소름 끼쳤던 부분은 야당의 이러한 행태가 북한의 진영군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중 상당수가 야당 의원이라는 사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주 미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일으키려 했던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박선원이 국정원 차장을 지내는 게 말입니까?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며 우리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주 금남로에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빛을 볼 때마다 뜨거운 애국심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극으로 매도하지만 우리는 극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시국선언을 방해하고 맞불 집회를 하고 이상한 현수막 가지고 온 대진년 민노총 빨갱이들의 반국가 세력이고 극우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6.25 전쟁 우리 수많은 국군들이 희생했고 수많은 유엔군들이 희생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민주화 열사들도 희생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한줌도 안 되는 반국가 세력이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보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겁니까? 네!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 하면 수호하자 외쳐주십시오. 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빨갱이 하면 척결 외쳐주십시오. 빨갱이! 척결! 빨갱이! 척결! 감사합니다. 불법 탄핵!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경제학 전공 4학년 고환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서 목을 많이 써서 목 좀 상했는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탄핵 반대 시국선언하러 이 자리에 나와보니 누가 저희들의 말을 들으려 하고 누가 저희들의 입을 막으려 하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희 뒤에서 저렇게 학생들이 시국선언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저들이 저희의 입을 막으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이 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자리해주신 분들처럼 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해 반국가 세력의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계엄이 불법 공작으로
불법 탄핵 전국으로 왜곡되었다는 상황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뜻 나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얘기했을 때 마주할 막연한 두려움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작용화된 발언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신 발언이라고 칭송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좌편향된 발언을 한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 기회가 많아지고, 좌편향된 발언과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은 정치를 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후쿠시마에서 물 떠왔다고 공천 받은 가수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있는 사실 그대로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고 발언은 차단하고 사탕 발림에만 특혜를 주는 사회, 이게 정령 자유민주사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불법 탄핵 전국 속 언론은 어떻습니까? 진실과 공정을 외치는 2030 청년들을 향해 구걸하는 프레임을 치워 비정상적인 세력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청년들이 왜 현 불법 탄핵 전국에 분노하는지 그 이유를 보도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구구 세력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언론의 역할이 맞습니까? 여러분, 불법 탄핵 전국 속 민주당의 행태는 어떠합니까? 저들은 카톡 계엄령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유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된 탄핵 전국 속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들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며 민주파출소를 출범시켜 이른바 카톡 검열을 자행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검열은 국민들의 발언과 의사소통을 억압하는 것으로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한 개념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좀 뒤에서 떠들고 있는 저 사람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저들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아예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말해서 느끼는 불확실한 두려움보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찬탈당할 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할 위기에 있을 때 왜 목소리를 내지 않았냐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겪고 성공을 해도 자유민주체제에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표현의 자유를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주십시오. 반국가 세력 하면 물러가라,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반국가 세력은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 하면 지켜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어떤 절차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선거를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왔으며 계속되는 검증 필요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되자 증거인멸까지 시도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별도 시험 없는 정규직 전환 등 부정 채용이 1200건에 달하였습니다. 사무총장의 아들은 8급 채용 후 반년 만에 단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라고 칭하는 등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노력들이 짓밟히고 무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를 보십시오. 우리의 노력을 짓밟는 무도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소개서에 한 줄 더 적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청년들의 노력은 전부 무엇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저와 함께 외쳐주십시오. 채용 비리 사과하라! 사과하라! 부패한 선관위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선관위는 또한 보안 점검 결과 공공기관 평균 보안 점수인 88점에 한참 못 미치는 31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정원의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서버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여부 조작 등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선거들에서는 원상 복구 기능이라고 터무니없는 해명을 했던 접힌 자국이 없는 신권 다발 투표지, 관리관 날인이 없는 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투표지, 관리관 날인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종이의 색과 무게 등이 공인을 열지 말라고 직인을 찍은 봉인실로 투표한 문고리 등을 봉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 선관위를 비롯하여 제주, 경북, 경기, 인천 등의 여러 곳에서 훼손된 봉인지와 봉인지를 뜯고 새벽에 무언가를 투표함에 넣는 CCTV 영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등 연일 상식 밖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의혹에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이유는 법관들이 돌아가며 선관위원장 등 요직을 맡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소송은 3심제가 아닌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단심제인 만큼 더욱더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원은 선거 관련 소송에서 제19 감사기로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선관위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은 선거법에 명시된 선거 무효 소송 법정 기한인 180일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서버 감정, 비례 투표지와의 대조, 실제 투표 여부에 대한 표본 조사는 모두 거부당했으며 부정선언이 떠넘기고 명백히 부정선거 증거였던 재검표 개표 결과를 단순한 선거 관리의 실수로 치부하며 은폐하는 자가 가장 의심스러운 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부정선거 검증을 촉구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검증하라! 잘한다 외대생들. 한국외국어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우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존망을 건 체제 전쟁 중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부터 지금까지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무빈불한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의도적인 예산 삭감을 거듭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그 폐악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어 법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파편된 사법부 카르텔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을 폭파하라! 윤석열을 폭파하라! 윤석열을 폭파하라!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선관위와 부정선거 의혹은 신성한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입증하기는커녕 사법부 카르텔과 결탁하여 그 의혹을 왜곡, 은폐하며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할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 자본과 언론 노조에 잠식당한 언론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보도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언론은 그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사이버, 정보, 법률, 이데올로기 등 초군사 및 비군사 전략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속 전 정권에 의해 부실해진 대국망을 조롱하며 군사 정보 및 반도체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여 국가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의 아픔과 사회적 혼란을 이용하여 자유민주주의 착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 속 대한민국을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비상계엄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였고, 이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불법 공작으로 탄핵 정국을 조성한 뒤 불법적 절차로 대통령을 구속하여 온갖 선동과 음모로 불법 탄핵 정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시도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이는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반국가 세력의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탄핵 시도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도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특정 도배하지 마, 정치 도배. 세력과 조작과 선동에 의해 좌우되는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적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하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2030 세대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렸고 다소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국은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현 시국은
체제 전쟁과 국가 비상사태도 반국가 세력의 배악질과 국권 찬탈에 맞추어 자유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며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싸움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생존과 죽음이 결정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이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위기의 때마다 청년들이 일어나 이 나라를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용기 내어 탄핵 반대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저들의 방해에도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함께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세상에 전달할 수 있었던 이 순간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했기에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희망하며 지금 이 학생들이 일어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애국 외대, 애국 시민 한 분 결코 헛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신 300여 명의 학우분들의 참여가 있었고